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오늘 신문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정말 언제쯤 이 마의벽 6만 원을 넘어설까요? 지난주에만 6%가 넘게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뱉어낸 물량을 우리 개인들이 다 받아냈는데 3분기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4분기 우려 가져가고 있고 또 이건희 회장 이 별세 이후에 상속세에 대한 우려도 가져가고 있고 배당을 미룬 점도 투자 심리 악화시키는 데 좀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지금이 타이밍일지 들어가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우려나 실적이나 모든 게 다 지금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황은 이렇게 무거워지고 재미없어졌을 때 일단 관심 갖자.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전략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또 이번 주도 그렇고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씩 커질 수 있는 그런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바로 저점이기 때문에 바로 사자보다는 일단 지금 한 5만 7천 원대 미치면은 가격 메리트가 충분한 걸로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흔들릴 때마다 줍줍하자라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의 어떤 반등의 트리거는 일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겠죠. 이쪽이 아무래도 어떤 지금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무거워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권에서 변화가 나온다라는 쪽이 확인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계속 관심권역에 두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뭐 떨어질 때마다 조정 나올 때마다 줍줍하자, 모아가자라는 전략 얼마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6만 전자니까 6만 원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 들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어떤 시장의 변동성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대선 얘기는 입 아프게 얘기는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적인 정황적인 근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자라고 보게 되면 일단은 뭐 내년 상반기까지 아니면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기회 요인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오늘 정말 만도 보유하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 기분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존 전기 배송차에 부품을 공급하게 됐다라는 뉴스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내년은 10만 대 규모로 들어갈 거다. 3분기 실적은 좀 안 좋았잖아요. 4분기 실적 기대감까지도 솔솔 불고 있고 뭐 아다스라고 읽어야 될까요? ADAS 그 부품을 공급한다는데 정말 중요한 부품인가 봐요. 아디다스 아니죠? 아디다스 아니고요. 일단 ADAS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ADAS, 일단 지금 만도 관련된 쪽에서 기존의 자동차 부품들을 얘기를 드릴 때 일단 그나마 어떤 전기차 그리고 또 친환경차 쪽으로 부품에 대해서 그나마 속도를 내고 있고 제일 안정적인 모습을 가져가는 게 어디냐라고 봤을 때 만도 얘기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국내 다른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동차 친환경차 쪽으로 바뀌어가는 현대차에 그만큼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보조를 맞춰가느냐가 가장 큰 숙제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도가 그나마 제일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여기 화면이 이 차가 미국 차네요. 제가 알기로는 만도가 제네시스를 가지고 관련된 자율주행과 어떤 친환경 관련된 쪽의 부품들을 많이 생산해서 지금 상용화에 박차를 가고 있는데 이런 쪽이 적용이 돼서 아마 이번에 아마존 전기 배송차에도 공급이 들어가는 모멘텀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관련된 얘기들이 아무래도 어떤 내년에 본격적으로 탑재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레벨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관심 있게 보시되 마찬가지로 지금 이 뉴스가 나온 때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살짝 또 여러 가지 또 시장 변동성을 생각하게 되면은 약간 또 아닐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역인데 추가로 흔들린다. 계속 관심은 높아질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많이 올라서요. 좀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완성차에 대해서는 늘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고, 그럼 자동차 부품주 만도 말고 또 어떤 종목 매력 있어요? 만도 말고 만도입니다. 만도 말고 만도? 만도만 최우선적으로 종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중에 또 한 종목을 더 택하라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3분기 실적 잘 발표한 S&T 모티브 같은 경우도 어떤 구동모터 핵심 부품이다 보니까 계속 기회 요인들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S&T 모티브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방산 사업 쪽보다는 네. 어떤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한 역할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 쪽으로 봤을 때 매출 비중이 내년에는 좀 많이 바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S&T 모티브 그리고 만도까지 평가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보겠습니다. 오늘 한미약품도 슈팅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3분기 적자로 전환을 했다 악재가 있었는데 네. 오히려 리포트 읽어보니까 그 3분기 적자 전환한 게 실적 불확실성 해소한 거고 내년에 롤론티스 미국 FDA 승인 기다리고 있어서 네. 그에 좀 초점을 맞춰서 기대감으로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한미약품 또한 추격 매수는 좀 어려울까요? 오늘 좀 올라가더라고요. 네, 한미약품 애증의 한미약품이죠. 네, 관련된 공시 한 번에 주가가 뭐 갭락이 나왔다가 또 기대감 때문에 갭상승이 나오고 하는 참 네.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3분기 실적 흐름들은 일단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반영됐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일단 4분기 이후부터는 뭐 정상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게다가 또 중요한 부분들이 내년에 가게 되면 또 파이프라인 관련돼서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데 네. 이 기대감만으로 주가 매수하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실체가 없는 거니까요. 네, 아무래도 확인돼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시간도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한미약품 이제 바뀔 걸로 보여지면서 이제 똘똘한 회사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바이오주가 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나오는 임상실험만 통과되면 뭐 네. 이런 얘기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매수하기는 저는 점수를 많이 못 드릴 것 같고요. 오히려 그나마 수주와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적의 변화가 확인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관련돼서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밖에 안 보입니다. 삼바, 예. 네, 삼바만 계속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적으로 봤을 때 수주만 계속 확보된다라고 되면 현재 먹거리 확보된 상태에서 추가로 더 된다라고 되면 아마 수익성이 가파르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받았고 지금 다시 변화를 나온다라고 되면 기존에 받았던 뭐 PR 고 PR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네. 오히려 한 종목만 고르라라고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 낫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호재도 있었더라고요. 중국 뭐 바이오 기업과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 위탁 개발했다, 뭐 이런 네. 뉴스 오늘도 나와주면서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오히려 대안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흐름 놓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어떤 종목 담아갈까요? 코스피에서 LG화학, 포스코, 신한지주, 기아차, 하나금융지주 올라와 있고 JY펜터 오랜만에 보입니다. 에이스테크, 휴젤, 웹젠까지 뭐 JYP 좋을까요? 뭐 어떤 종목이 좋아 보여요? 네, 바로 선택하셨네요. JYP. 네, 예. 일단 JYP도 그렇지만 이제 빅히트 때문에 울상을 많이 지었던 대표적인 또 엔터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낙폭이 좀 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4분기에는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죠. 요즘 또 트둥이들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JYP 엔터에 대한 반발매는 한 번 더 시도가 나오면서 일단 지금 중기저항권이 한 35,000원대 정도까지 보여지는데 네. 이 정도까지는 일단 시도가 들어오지 않을까로 봐야 보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변수는 아직까지는 있겠죠. 시장의 출렁임들 이를 좀 이용할 수 있는 쪽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대형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일단 그 중소형주 쪽에서 가격 메리트가 나오는 쪽에서 봤을 때 웹젠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IP를 확인하면서 이를 통해서 이제 중국의 이제 어떤 CBT, 그러니까 베타 서비스가 들어가면서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 대표적인 게임들을 갖고 있죠. 네. 중국어다 보니까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웹젠 같은 경우 만약에 서비스가 들어가서 지금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면 내년에 실적 기대감들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네. 쪽에서 박스권 하다 봅니다. 이런 쪽은 또 한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JYP 엔터와 웹젠을 찍어 주셨습니다. 정말 수급까지도 챙겨봤고요. 이제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와 있고 카카오, 신한지주, KB금융. 코스닥에서 박셀바이오 있네요. 월덱스, 소리바다, 원익QNC까지 어떤 종목 매력 있을까요? 예, 요즘 기관의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코스닥 쪽에서는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줍줍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열심히 관심 저희도 갖고 대가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ENF 테크놀로지나 원익 QSC 상당히 많이 빠졌죠. 네. 실적에 대한 변화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네,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업황들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이 날아오게 되면 아마 이 정도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 나서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 원익 QNC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들인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